Next, I would like to turn to National Assemblyman Kim Byung-ju, also a retired general and now a current lawmaker. I'm sure you've been very busy the past couple of days. Also a member of the National Defense Committee. Assemblyman Kim retired from active duty in 2018 after 39 years of active duty in the ROK Army. Assemblyman Kim, your comments, please. Yeah, good afternoon. I am Kim Byung-ju, National Assemblyman. I will give a speech in Korea now.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심포지엄은 아주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한미동맹의 과거와 미래를 생각해보는 아주 좋은 시간의 심포지엄입니다. 이런 심포지엄 기회를 갖게 해주신 우리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한미동맹은 그동안 6.25 전쟁 이후에 지속적으로 강화되어 왔고, 이를 기반으로 우리 대한민국은 민주화와 산업화를 이루어냈습니다. 현재는 세계 10위권의 선진국 토입에 들어간 정도로 우리가 발전된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이러한 한미동맹은 작년 문재인 정부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작년 5월에 바이든 정부 들어와서 한미 정상회담을 했었는데, 그때부터 이제 폭이 넓어지고 깊어졌습니다. 그동안은 군사동맹 위주로 이렇게 되어 오던 것이 경제 분야로 많이 확대가 됐죠. 작년에 알다시피 배터리 분야라든가 또는 반도체 분야, 또 AI, 5G, 6G 협력을 서로 하는 걸로 협력을 했었죠. 그리고 코로나와 관련해서 백신 협력까지 이끌어내서 의료 분야까지 확대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반도에서 이루어지던 한미동맹이 폭이 넓어져서 우주 분야까지 작년에는 확대됐습니다. 우주 탐사에 대한 공동으로 탐사하기 위한 아르테미스 협정을 한다든가, 또 한국형 GPS, KPS를 만드는 사업에 미국이 같이 동참을 해서 도와주고 협력하겠다라고 해서 엄청나게 많이 폭이 확대됐습니다. 이를 기초로 지난 몇 주 전에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 정상을 했고, 작년에 했던 이러한 것들을 계속 이어가겠고 하는 재정립을 공고함을 하긴 하면서, 실제 바이든 대통령도 작년 이후에 한미 동맹이 새로운 장을 열었다. 글로벌 전략 파트너, 글로벌 전략 동맹으로 가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했었죠. 이러한 한미 동맹은 이제 미래에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고 봅니다. 저는 4가지 측면에서 얘기하고자 합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을 비핵화시키는 문제와 평화체제를 만들어가는 문제라고 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최근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이나 북미 정상회담 등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여서 많은 진척을 이루었지만은, 사실은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노딜로 감으로써 다시 가시적인 성과를 못 내는 것이 가장 안타까운 지점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경색 국면으로 갔었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와 바이든 정부에서는 이것을 다시 재개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형태의 행동을 해야 되겠죠. 백신 협력이라든가 인도적 지원부터 하든지 여러 가지를 해서 어떻게든 물꼬를 터면서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만들어가는 작업을 해야 되는 것이 한미동맹의 가장 큰 1번 가업이라고 봅니다. 2번째 가업은 북한의 핵미사일은 우리에게 실체적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한미동맹의 힘을 더 강화시키는 것이죠. 그 방법은 저는 2가지를 얘기하고 싶습니다. 하나는 확장 억제 정책을 한미는 써왔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구체화 정도가 사실은 좀 미약하죠. 개념적으로만 돼 있기 때문에, 개념적으로만 돼 있다 보니까 우리 한국 국민들은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과연 확장 억제 정책이 제대로 유사시에 발현이 될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이죠. 그래서 확장 억제 정책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계획을 발전시키고, 필요하다면은 이런 것들이 작전 계획에까지 반영이 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 하나는 지금
핵 추진 잠수함이 한국은 필요합니다. 핵 추진 잠수함에 필요한데 미국의 협조와 협력 없이는 이루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미국의 협력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세 번째는 한미동맹은 좀 더 군사동맹에서 계속 분야를 확대해 가야 되겠죠. 그동안 군사동맹에 머물러 있던 것을 가치동맹, 경제동맹, 문화동맹, 특히 기술동맹으로 이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분야가 또 확대할 뿐만 아니라 지역도 확대해야 되는 것이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머물지 않고 동북아의 안정, 세계 평화를 향해서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로는 저는 늘 오랫동안 한미동맹 분야를 근무하면서 느꼈던 것이 한미동맹이 앞으로 지속 발전하기 위해서는 건강한 동맹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건강한 동맹이란 것은 서로 주고받는 것이죠. 일방적으로 준다든가 일방적인 강요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고 또 협력해가는 그러한 것입니다. 이러한 건강한 동맹으로 가야 계속 발전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작년에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한미 미사일 지침을 해제했습니다. 한미 미사일 지침을 해제함으로써 사실 이것은 한미 간의 완전한 신뢰의 표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국의 는 미사일 주권, 무인기 주권, 우주 주권을 얻게 됨으로써 미국에 대한 신뢰뿐만 아니라 한국의 군사력과 우주 시대를 열 수 있는 길을 여는 것이죠. 특히 이런 불균형한 분야는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무기 수출입 분야죠. 최근 5년 동안 한국의 무기는 미국에 수출을 한 것이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미국의 무기가 한국에 수출된 것은 많죠. 미국은 한국이 무기 수출의 4대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것들은 수출입을 보다 좀 더 강화를 하고 하면서도 기술에 대한 공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최근 정상회담에서도 얘기했듯이 한미 상호 국방 물자 협력 이런 것들을 추진하고 있는 건데 이런 것들이 실제 한국과 미국의 사항에 맞게 협력이 잘 돼서 이런 것들도 균형점을 찾아가는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노력을 기울인다면 한미동맹은 미래에도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강화되리라고 봅니다. 저는 국회의원으로서 2년 전부터 국회에 들어와서 한미동맹 노력을 강화해 왔습니다. 예를 들면 1년 반 전에는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한미동맹 지지 결의안을 제가 대표 발의하고 많은 국회의원들의 공동 발의를 이끌어내서 137분이 공동 발의를 했고 본회의를 통과를 했습니다. 국회에서도 한미동맹을 지지한다는 것을 바이든 정부 막 들어설 때 결의를 했던 것이죠. 앞으로도 국회 차원에서 한미동맹을 지지하고 또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